네,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아, 답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크레딧은 달아드렸지만 이제는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댄스 책을 내신 유동규 씨 나오셨습니다. 유동규 작가님 나오셨어요. 네. 작가님 어떠세요? 아, 잠깐 이제 안 하고 그냥. 자, 지난 8일 날 오후 6시에 석방된 김용 전 경기연구원장이 이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 자, 저희가 스튜디오에 중대 범죄 피의자를 모셨습니다. 네. 그 발언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고 네. 김영은 징역 5년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정말 범죄자는 네. 누구인지 예. 하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네. 네. 민주당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여론몰이를 하고 네. 여론 조작을 하는지 네. 오늘 생생하게 네. 그 저의 뭐 이렇게 주장이나 네.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네. 증거 자료를 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네. 이 유동규 작가께서 정말 팩트를 꼼꼼히 많이 챙겨 오셨다고 했는데 전 사실 지금 못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방탄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온통 다 방탄을 해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무언가가 가려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면은 어떠냐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조작설이 지금 그렇죠. 이화영도 그렇고 지금 김용도 그렇고 계속 조작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전략입니까? 이들이 쓸 수 있는. 제가 네. 이재명은 늘 이렇게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조중동 프레임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은 항상 네, 네, 조중동 그렇죠. 프레임 만들어서 네. 조중동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데야.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낙인 찍기를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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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지자들은 조중동을 가짜 뉴스로 인식해서 안 봅니다. 맞습니다. 아예 네. 네. 듣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뭘 보느냐? 그 사람들이 인정한 여기가 참 언론이야. 네. 라고 인정한 거기에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조작됐든 짜집기가 됐든 그게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현실이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재명을 보면은 예전에 네. 그 같은 당의 그 시장이 그 김병량이라고 성남시장이 김병량 시장이 있었죠. 그 사람을 갖다가 몰아내야 자기가 시장에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모함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만드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KBS 그때 검사 사칭. 사칭 사건이 김병량 시장 시장을 모함하기 위해서 때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김병량 시장을 갖다가 이제 헐뜯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검사 사칭에 걸리니까 요즘에 이제 걸리니까 이거를 뭐로 했느냐? PD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맞아. 김병량하고 KBS 짜고 나한테 몰아오기로 했다는 거죠. 한 거다. 네. 해가지고 그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고발이 되니까 그걸로 고발되니까 KBS랑 짰다는 거를 갖다가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병량이 비서를 찾은 그래서 거죠. 김병량 비서한테 예. 위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위증을 요구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잠깐만 패턴이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아예 성남시장이 될 때 위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예. 재판에 걸리니까 네. 한 사람에게 위증을 시켜서 네.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유리하게. 하는 거, 유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빠져나갔고. 예, 그 증언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위증이 지금 걸리니까 위증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걸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겠거든요. 이거. 네. 왜냐하면 녹취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김진성이 녹취록이 없었으면 네. 이재명은 비서가. 네. 지금 그때 와서 증언하고 그럼 지금 위증했다는 거냐? 지금 이거 뭐 무슨 프레임 찍기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예. 녹취가 나온 거예요.
지금 조용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네요. 뭐할 말이 없잖아요. 조용하네요. 예. 그게 김인섭 백현동 사건 김인섭 그 허가방 수사하다가 나온 거죠. 그게. 허가방 수사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허가방 수사다가 이제 그 김진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건데 김병량 비서. 비서.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추궁하니까 이제 김병량 비서는 솔직히 그 내가 뭘로 든 내용이다. 아니 그 거대 기업 있잖아요. 거대 언론사 KBS 당시에 네. KBS가 이재명이 그 당시에 무슨 시장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변호사예요. 맞습니다. 그 변호사 한 명을 죽이려고 KBS가 김병량하고 짜가지고 모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사람들한테 착시를 만들어내네요. 지금 지금의- 시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재명 이게 착시를 만들어내는군요. 착시를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 착시와 그런 것들이 아주 현란합니다. 아. 바둑 굴두면은 그냥 꼼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다수가 딱 봤을 때 못 볼 것 같고 네. 얘가 딱 두다 보면 요 정도는 못 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딱 두는 그 꼼수. 예. 예,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 그러니까 국민들 이 어차피 내 말 믿을 사람은 내가 믿을 거야. 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네. 아주 이거는 이거,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이재명의 패턴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예. 범죄 패턴도 똑같고요. 네. 대장동도 똑같고 백현동도 똑같아요. 그러네요. 자, 예. 백현동하고 대장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에 유동규가 있다 없다예요. 백현동은 저희가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뒤집어 씌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김인섭은 깜빵 갔어요 지금. 네. 실형을 받았어요. 백현동 그러면 맞죠. 김인섭이 그 정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4단계 용도 변경이나 형바울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요구했던 거고 정바울이가 돈을 줬던 겁니다. 네. 실제로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건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정진상하고 이재명이 걸리게 생겼으니까 이걸 프레임 짜기로 지금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묵덩거려서 정치적인 음모다. 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백현동은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대장동부터 왜냐면 우리를 빠져나가자. 뺐어요. 우리를 네. 뺐어요, 지가 스스로. 네네. 그러니까 그 공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업자들 네. 세력을 막으려고 제가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사를 본인이 뺍니다. 백현동에서 공사 안 백현동에서 들어갔죠. 빼죠. 못 들어가게 예, 뺍니다. 예. 그리고 저희한테 알리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빠진지도 몰랐어요.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진 거예요. 몰랐군요. 이게 서류적으로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가 넣으라고 그랬다가 네. 지가 넣어서 하라고 그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싹 빼버립니다. 자, 오히려 백현동이 약한 거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그러니까 뭐냐면 네. 항상 앞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총대를 매게 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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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다른 사건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하게 다뤄질 여러분 야당 역사예요. 이렇게 조직단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네. 조직단을 만드는 게 드러난 거는 자, 진짜 건국 이래 최초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 모신 이유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시작을 하면서 말했듯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나오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이 지금 김용도 하고 있지만 저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이화영 사건 그것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제 이 술판을 벌여서 검찰이 나를 회유해서 조작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보이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제 모신 거거든요. 네. 그 사건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지금 이 그 지난 재판 과정 김용과의 재판 과정에서 접하신 증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뭐냐면은 검찰이 왜 김용을 기소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그 김용은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민주당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됐고 예. 그 불똥은 이재명한테 튈 거를 네. 우려했다는 그 내용이 네. 민주당 안에 내부 문건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그것도 이제 거기 구성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해 가시고요. 재판에서
김용의 변호사조차도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를 꾸렸다. 라는 말이 나왔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변호사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 변호사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김용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범죄 집단의 이야기만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직해가지고 그렇죠. 검찰이 꾸며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속아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예.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나 검찰이요?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서겠죠. 재판에 실제 들어가 보셨겠지만. 예. 예, 재판을 많이 해보시구나. 그런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게다가 이런 거는 이제 거대 야당이 네. 거대 야당이 개입된 사건인데 거기 거물들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조작해서 한다고요? 검찰이. 예. 꿈에도 못 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꿈에도 못 꿀 일이고요. 그리고 판사님도 그렇게 거대 예. 야당 구속도 못 시키잖아요. 맞아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면서 구속도 못 시킵니다. 그랬죠. 일반인 같으면 벌써 구속돼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그랬죠. 예, 범죄 혐의가 예. 소명됐다. 예. 소명된 것으로 본다. 네, 본다. 이렇게 하면서도 까지도 있으면서도 구속- 구속을 못 시켰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거대 여당의 총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가차 없었.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님도 거기에 저는 그 굉장히 고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유창훈 판사님하고 욕하고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볼 일이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인정되는 건 인정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정치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게 오히려 그런 반론기회를 제기하지 않고 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또 많은 중상모략이 있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고심해가지고 네.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창훈 판사를 욕하거나 네. 이런 사법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유동규 씨는 지금 판사를 너무 욕하지 마라. 판사한테 아니요. 고민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제가 재판에 직접 받아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굉장히 공정하시고 네. 그리고 1심 김용 1심에서 보시다시피 네. 예, 그렇게 공정한 판결이 나옵니다. 네. 지금 김용 고재판도 33부인가요? 아니요, 지금 33부 아닙니다. 33부 예, 아니고요. 별도 이제 재판부가 이번에 이제 고법에 열리고 22부에서 하다가 아, 이제 고법으로 갔죠. 이제 고법은. 고법으로 간 겁니다. 지금 이 김용 측이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두 건을 네. 이 민주당 이재명 집단의 범죄 행각 두 건을 제가 가져 나왔는데 예. 일단 첫 번째 김용의 네.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네. 김용 저 이거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추측, 상상, 기억 이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내용이었고 검찰 수사 결과 네. 드러난 내용입니다. 명백히.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뭐냐면 김용은 징역 5년을 받은 겁니다. 판사님이 여러분들이 판사님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는지 지금부터 보십시오. 자, 김용은 왜 징역 5년을 받았을까요? 네. 이동규 말 때문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소상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인 데는 대합 빌딩, 이 조직, 그 여론 조작하기 위해서 모인 네. 사람들이 모인 데가 여의도 대합 빌딩 여의도 대학 빌딩이네요. 708호입니다. 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면 예. 현 민주연구원 이재명의 책 측근증에 전진 상황하고 필적할 만한 단 한 사람 네. 김용이 이한주 이한주 여의도 연구원. 예, 예. 여의도 연구원 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원장도 지냈던 네. 이한주 예. 땅 투기 의혹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 좋은 자리 가려고 했지만 못 갔던 네. 그 네. 이한주가 이한주 여기에 있고 이우종 네. 이우종 김문기 씨 가족들을 그 회유하려고 했던 이우종 예. 그다음에 이상호 언론특보 그다음에 김홍국 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이문택 변호사 장용진 기자 예. 김성수 언론평론가 네. 안원구 청장인데 이 사람은 그 안원구 청장은 어디 청장이냐면 국세청에 네, 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네. 이경 안기령 어. 민경성 특보 오.
이런 안기령은 도봉에 나왔던 지금 사람이고 떨어졌죠. 이경은 예. 예,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랬던 안기령. 그래. 그다음에 이경. 고복은정이었던 이경. 네. 예, 여기가 다 가담해가지고 네. 일단은 하는데요. 지금부터 지금 장용진은 지금 어디 기자죠? 장용진은 뭐 지금 거기 하고 뭐 있습니다. 이상한 뭐 그 기자라고 하고 예전에 있는데. 뭐 기자 활동하다가 지금 네. 장영진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버. 예. 지금 이게 이 서류 아까 방금 어떤 특정 건물의 호실까지 이것들이 어떤 그 물건을 보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재판에서 나왔던 공개됐던 내용입니다. 공개됐던 내용입니다.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이랍니다. 제가 이거를 갖고 지금 읽을 수 있는 거는요. 저는 예. 이거를 유출은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유출해서 국민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네. 이거는 재판에서 제 피고인들만 네. 가질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직접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아, 한번 직접 또 공개할 수 예, 있는 왜냐하면 선거를 내주시죠. 재판에 현출된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네. 이거를 제가 유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거는 네. 저 알겠습니다. 좌파들이나 하는 그 소위 그쪽에서는 막 이런 거를 여과 없이 막 합니다. 네. 유출해가지고 막 내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저기 김호준 방송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 뭐 뉴스타파 네. 이런 뉴스타파 뭐 이런 데서는 그때 막 재판 자료를 막 내보내더라고요. 네. 그거 불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이 사람들이 모였다 말씀.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직위까지 다 정합니다. 총괄은 누가 하느냐? 주요 구성원에서 주요 구성원이 이 정도고요. 네. 여기서 파생됩니다. 민정현체가.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요 구성원 총괄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그다음에 이우종, 그다음에 전략은 고경훈, 법률은 현근택, 이문택, 법률 담당이요. 그다음에 언론 담당 김상호, 장용진, 조직은 신호철, 김성태, 네. 그다음에 직능은 성준우, 그다음에 SNS는 이번에 구속된 서지현을 포함한 박모 씨. 네. 왜냐하면 정상적 직위나 공직에 있던 사람은 제가 공개하는데 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모였느냐가 네. 문건이 나옵니다. 운영 방안, 네. 재판 환경이라는 거는 김용 재판, 이재명 재판에 예. 포지티브한 여론을,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네.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는 네거티브 이미지 형성에 주력한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네. 여기에 목적을 둔다고 이 모임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건 어떻게 본다면 여론을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한 조직을 운영했다 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예. 자, 이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자, 이 사람들의 모이는 방이 무슨 방이냐면은 네. 드래곤 2, 아. 김용이잖아요. 용, 드래곤 2, 용 이 방이에요. 네. 아, 텔레그램 방 이름이요. 예, 방 이름이.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드래곤 2 방은 김용 재판 대응을 위한 방이죠. 방이다 이 말이군요. 예, 용이라는 방을 만듭니다. 예,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직단 회의,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조직단 회의예요. 네. 그래갖고 매주 화요일 11시. 요거 생성한 건 보니까 2023년 5월 7일부터 네. 5월 7일 오후 6시 48분 22초에 예. 40 이렇게 초까지 나왔어요. 네. 네. 예. 여기에 모인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네. 회의 때마다 누가 모였고 네. 그다음에 매주 이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매주 화요일 11시에. 네. 했다는 겁니다. 이 조직단 회의라고 해갖고요. 검찰이 조직단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이 벌떡 일어나더니 재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가 무슨 간첩단입니까? 조직단이라고 그러게! 뭐 이런 거예요. 아, 이 이제 그 재판 상황에서. 네.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 써 있어요. 야. 네. 당신들이 이름을 붙인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무슨 조직단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그 감척 조직단가처럼 이미지를 만들려고 지금 그러냐? 뭐 이렇게 따졌다니까 김용이 예. 판사님 보는 앞에서요. 저희 이제 김용의 반론도 해줬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따지더라고요. 네. 예. 좀 김용은 그렇게 따졌습니다. 네. 무슨 이가 감척단이냐 이렇게 네, 따졌습니다. 네. 자, 그럼 매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 김용이 구속이 됩니다. 네. 네. 김용이 딱 구속되니까 뭐를 하느냐? 새날이랑 이제 박지민 구속됐습니다. 역시 이 박지민이가 여기다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쓴 내용입니다. 네, 네. 박지민이 그 경기산업연구원장 그 알리바이 한 것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어. 예. 그래서 그 알리바이 조작 때문에 구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혐의로 구속돼 있는 사람인데 이 박지민이 이 그 단체방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구속된 날 새날이랑 새날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새날이랑 진보 유튜버 기자들 쪽에 오늘 저녁 윗건에 대해 구속 기부 부당함에 대해 기소의 부당함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 좀 해달라고 연락 완료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날이랑 진보 유튜버 기자들 쪽에 네. 이 부당함을 알려달라고 이미 연락을 완료했고 예. 네. 각종 커뮤니티 및 단체방에 김용희 대변인 김용의 입장문을 돌리고 있다. 라고 지금 네.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기가 막힙니다. 이 방이 또 이제 현근택이 드래곤을 위하여 김용이지 않습니까? 네. 용이 영어로 하면 드래곤이죠. 네. 드래곤 2였는데 이번에는 드래곤을 위하여라는 방을 또 만듭니다. 네. 현근택 변호사가. 네. 여기엔 누가 오느냐? 민들레 김성진 기자가 네. 오고 그 다음에 고일석 기자, 네. 그 다음에 박효석 기자, 네. 예, 그 다음에 빨간아재 유튜버, 유튜버. 네. 빨간아재 등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현직 기자랑 유튜버가 거기 참여를 유튜버가 합니다. 들어가는 건 뭐 알겠지만 현직 기자는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예. 들어가 있네요. 조직에 있는데 들어가죠. 네, 네. 이게 여기뿐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끼리 한 대화 내용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한 대화 내용입니다. 아무튼 기왕 뭉친 거 이렇게 뭉친 거 네. 뭔가 사이드 현장에서 예. 취재를 해가면서 네. 예. 이 기자가 사이드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가면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뭐 김용이 빠져나올 수 있는 아니면 자기들이 포지티브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 사실대로 보도하겠다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도하면은 민주당 말대로 아니면 민주당을 믿고 싶은 사람들의 말대로 네. 한다 그러면 사실 보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겠다. 이야기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기사를 쓰겠다. 그럼 목적이 나옵니다. 기사의 목적이. 네. 자, 우리가 비록 조국은 못 구했지만 이재명은 구합시다. 이 누구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했나요? 누가 먼저 안 나와? 검찰은 다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 검찰이 갖고 있는 다 거- 갖고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내용만 좀 발췌해 준 거예요. 네. 재판에서 이제 공개할 예. 수 있는 정도까지만 검찰이 네. 예, 공개하거든요. 이거는 재판 다 갖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 했는지. 검찰은? 네. 예. 예, 다 있습니다. 네. 이름은 누구였고, 누구 서운주가 뭐 했고, 네네네. 누가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야, 예. 그 밑에 말이 진짜 자. 재밌네요. 조국 때는 솔직히 예. 저희 같은 기자들과 협업에 나선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 선배나 고 선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검찰이 늘 먼저 치고 나가고 우리가 쫓아가는 형국이라서 예, 방어하기에 급급했는데 네. 하지만 이번에는 현근택 변호사님이 계셔서 다를 겁니다. 네. 벌써 검찰이 저 뜨끔하잖아요. 예? 민들레 기사 보고 예. 민들레가 이제 무슨 기사를 쓰니까 뜨끔. 민들레가 이제 유시민 씨가 이제 무슨 뭐 그 자문으로도 있고 막 이런 그 민들레 조직이잖아요. 말하는 이태원 거죠. 참사 피해자들 명단 가장 먼저 발표했었던. 발표했던. 예. 네. 그 민들레입니다. 네, 네. 예. 정치 조직이죠. 정치를 지금 위해서 이게 모였는데 자 여기가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 김용이 이 건을 적극 언론에 제기하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이 오늘 나오면서 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이 조작했다. 그죠?
그다음에 만들었다. 그다음에 유동규가 회유됐다.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유동규의 진술 변경쯤 김용이 이 건을 적극 언론에 제기하기 바란다. 어떤 거? 유동규의 진술 변경쯤에 집중적으로 면담한 이유에 대해서 네. 언론에서 제기해 주기를 바란다. 야,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김용 유동규 재판에서 이제 지난 뭡니까 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주고받은 그 정황이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진술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유동규 진술 오락가락 이런 기사들이 많이 막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자, 그리고 그 기사가 왜 나왔는지가 이제 다 나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쓰냐면 저희가 잘 가공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면담한 것. 이건 저는 또 이게 중요한데 그때 당시 집중적으로 면담한 것. 누구를 면담했나? 지금 이화영 술자리도 계속 뭐 누가 변호사 누가 네, 면담했다. 그때 뭐 어떻게 했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당시 기사에도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 기사에도 좀 보면은 이따가 제가 면담할 수밖에 없었던 면담해요. 누구를 자꾸 면담했다는 얘기 나오죠. 검사가 면담도 하고 집시고인들 예.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조서도 쓰고 네. 하는 게 조사 과정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근데 왜 면담은 그러면 길어졌느냐? 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 예. 여러분들 초등학생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보다 IQ가 높은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잘 가공해서 보도하는 게 네. 참 언론에 민주당이 말하는 참 언론과 예, 공정한 보도입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뜻하는 대로 가공해서 보도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공정과 정의라는 것입니까? 네거티브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다. 네. 이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놈을 나쁜 놈을 만들고 네. 자기들은 선한 이미지를 만들겠다. 그렇죠. 아까 이것이 포인트. 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공정한 언론의 방향인 겁니다. 자,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되니까 김용. 김용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김용이 도대체 언제 갔다는 겁니까? 언제 만났다는 겁니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는 뭐냐면 자, 제가 오늘 김용한테 내가 3억을 줬음. 2억을 줬음. 네. 그다음에 김용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음. 이걸 내가 적어놨겠습니까? 형제인데? 형제인데? 그렇죠. 그때 숨겨줘야 당시에서는,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상황만 기억하지 그리고 이걸 갖다 언제 줬는지 그걸 기억을 하고 내가 이거 언제 줬어. 기억해야 돼. 이거를 생각하고 했다고 하면 그날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늘상 있는 일이니까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범죄가 내가 이제 피의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거를 처음에 검찰이 아예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동만 불러서 예, 예. 조사하려고 네. 다시 조사하려고 부른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위례 사건 뭐 네, 이런 것들 네, 해가지고 네. 저를 불렀는데 위례 사건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보강하고 하려고 저를 이제 불렀는데 네. 제가 느닷없이 김용이 돈 받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담한 사람이 돈을 마련한 게 남욱이고 네, 네. 네. 그거를 중간에 전달한 게 정민용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받아서 전달한 게 접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러니까 가담한 거죠. 가담하신 거네. 가담한 예. 거니까. 예.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생전제 검사들은 처음 나온 얘기예요.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위례나 대장동을 수사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조서 쓰려고 그러는데 처음 나온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사들로서는 검사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좀 이거 사실입니까? 거꾸로.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만약에 혹시 사실 아닌 이야기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보면은 네. 이게 다 이게 어그러진다. 내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 맞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유동규 씨의 말을 믿을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거 뭐 확실하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 있었던 일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된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조사되니까 한 단계가 나오면은 또 다시 면담이 들어가고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게 되고 그렇죠. 물어보게 되고 이러면서 면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네. 아까 그 예?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제 그 김용희 구속 기소 되니까 예. 면담을 한 것을 부각시켜라. 그러니까 이런 그것이 식으로. 마치 회유하는 라고 면담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거예요. 조작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한 겁니다. 예.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는 면담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그리고 거기엔 누가 다 참여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변호사 또는 원래 이제 거기 그 구속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도관이 반드시 네. 예, 참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제가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정민영하고 대지를 합니다. 네. 대지를 합니다. 정민영하고 대지를 하는데 정민영이가 검사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이거 형 왜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도 벌 받으니까. 네. 우리도 벌 받는데 형 이거 왜 이야기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공영. 근데 왜 이야기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김용희 가짜 변호사 보냈잖아요. 가짜 네. 변호사가 형제를 위해서 보낸 겁니까? 그렇죠. 내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네. 보내고 그거를 김유겸한테 또 다 전화하고 그렇죠.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진짜 보냈으면 지금 김용 그렇게 변호사가 많은데 변호사비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내가 무슨 돈으로? 예, 정보공고 청구할 겁니다. 정보공고 청구할 건데 나한테는 뭐냐면 그 변호사를 보냈으면 나는 무료변호제로 오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변호사비를 내려는 거예요. 그 내가 변호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변호사비 있으면은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참 수준 낮은 변호사를 내가 쓰겠습니까? 네. 요번에 나와가지고 증언한 내용 보면은 가관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호사를 내가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거 보고 있다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그 변호사 안 쓰기 잘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네.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알리바이 네. 증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체크하자. 네.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체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5월 3일로 그 유언홀딩스 온 날짜를 검찰이 특정합니다. 네. 특정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그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네. 준비를 하는데 네. 어떤 준비를 하느냐? 네. 자, 그날 김용이 어디에 있다가 자기 사무실 네. 경기 경기 상권진흥연구소 아니요 거기 말고. 그러니까 저 경기도 주식회사 네, 가 네. 어디에 있냐면 분당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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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식회사가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갔다는 경기상권진흥원 네. 이흥우 네. 그러니까 이흥우는 예전에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심상정 거기 계신 그 당에 여기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하고 토론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으로 가는 거고 네. 그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이 이제 이흥우인데 거기에 이제 신호철이라는 사람이 거기 약속이 돼 있었다. 예. 네. 그리고 이흥우가 뭐를 했느냐면 이제 김용 예. 재판에 딱 나와갖고 제가 휴대폰에 캘린더를 보니까 맞아. 캘린더 있었죠. 예. 예, 캘린더를 보니까 판사님, 재판장님, 저가 김용하고 그날 만나기로 했었다. 3시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라고 위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 캘린더 캡처한 이미지를 그래서 보여줬는데 캡처한 이미지를 예.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네. 변호사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검사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증거 자료 어떻게 받았냐? 네.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가 받았습니다 했어요. 네. 얼떨결에. 네. 얼떨결에 네. 제가 받았습니다 했어요. 네. 자, 그걸 이제 보고 계셨다가 재판장님이 정말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네. 그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휴대폰을 제출하세요. 한 겁니다. 캘린더. 캘린더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제출하세요. 네. 왜? 5월 3일에 자기는 어디요? 이용우랑 김용이랑 신호철이랑 네. 3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났다고 그랬고 이 만난 그 캘린더가 있으면 5월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3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입력을 언제 해야 되냐면 그 약속 시간 입력한 거니까 네.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입력을 해야 돼. 그렇죠. 이전에 해야죠. 이후에 입력한 거는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입력한 로그 파일만 보겠다. 네. 그 로그 파일만 보고 줄 테니까 다른 거 안 볼게.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볼게. 네. 그것만 내가 약속할 테니까 네. 그거를 아. 제출해라.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움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낸다고 그래 한 거예요. 네. 변호사들이. 그래서 낸다고 했어요. 낸다고 했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놓고 강남무소식이야. 아. 그래서 판사님이 네. 직권으로 영장 발부했어요. 검찰이 발부한 게 아니에요. 네. 네. 판사님이 직권으로 영장 발부해가지고 그거를 구글 캘린더 네네. 거기 이제 있다고 했던 핸드폰을 찾아와라 했는데 갔더니 핸드폰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유명한 핸드폰 분실했다고 했죠. 예. 분실했다고 그런 거예요.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캘린더를 제출한 캡처 사진을 제공한 그 휴대폰을 며칠 만에 판사님이 가져오니까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안 무섭나? 예? 자, 그렇게 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검찰이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어떤 조사를 들어갔느냐면 김용의 그날 행적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김용은 그날 과연 상권진흥원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 어디에 있었느냐? 네. 경기도 주식회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용이 썼던 차량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봤냐면 검찰은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김용이 타고 온 차량이 그 입출고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어디를 봐도 김용이 입출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교 사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거기 불법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네. 거기 불법 주차 될 수가 없어요. 거기 컨벤션 센터에. 네. 그리고 컨벤션 센터에 주차 자리가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았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김용은 딴 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적을 찾으려고 네. 압색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네. 네. 그날 텔레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네. 김용이 그 자기 컴퓨터로 네. 예. 그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텔레그램 확인하고 네. 있었던 게 네. 기록에 다 남는 거고 아. 그다음에 차도 입출고된 게 있는 거예요. 네. 로그인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경기도 주식회사에 분당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너 위증이지 하고 이 사실을 갖다가 추궁하니까 이응우가 실토를 합니다. 위증이라고. 위증이라고. 예. 그래서 위증 과정에 대해서도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네. 이거를 실토해가지고 구속을 면합니다. 면했군요. 네. 이 경우는. 예.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거고요. 예. 자, 여기에 가담한 게 누구냐면은 바로 김용을 따르던 서지영과 박지민이라는 사람이 얻은 것까지 준비했느냐. 김용이 꾸며야 되잖아요. 네. 어디? 경기도 주식회사에 있다가 광교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네. 보니까 고속도로를 가려면은 뭐 있어야 돼요? 톨게이트를 하이패스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하이패스 기록이 있을까요? 안 갔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이패스 기록이 없는 차도를 선택해서 아, 국도로 갔다. 국도로 갔다. 도로 갔다. 아. 그래서 대왕 판교로 해가지고 신수로를 이용해서 네. 이용하여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업무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텔레그램 반응해서 서로 또 올리는 거죠. 올린 거죠. 야. 그리고 귀가는 어떻게? 자, 임해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야. 자, 그리고 자택 귀가한 시간은 언제나 5시 반에서 6시 반경이다. 30분경. 예. 이렇게 이제 이것도 뭐 1시간 간격으로 해요. 네네. 자. 어머니 자택으로 네. 귀가 이렇게 귀가했다. 정리를 이게 그러니까 해놓네요. 텔레그램 압수물에 나온 텔레그램으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고 다 증거예요. 재판에서 예. 증거로 인정이 돼서 예. 지금 김용 씨가 1심에서 5년이 받은 건가요? 예. 아,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서 나온 거예요. 항소심 재판 중에 또 나온 거고요. 예. 자, 보세요. 5월 3일 구글 캘린더에는 일정이 없어요, 김용이. 예. 그럼 김용은 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용도. 김용이라도 네.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김용도 없어요. 예. 네.
약속했으면 일정이 있어야지. 네. 근데 일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둘이 원래 누구랑 만났냐? 신호철하고 경기도 상청진흥원은 원장은 만났어요. 예. 네, 네, 네. 실질적으로. 네. 아 이용우 신호철을 만나는 거네요. 이용우 신호철이 만난 거에다가 김용을 끼워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신호철이 뭐를 써주느냐? 이 알리바리를 위해 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써줍니다. 위조된 사실 확인서를 네. 신호철은 써줍니다. 네. 뭐라고? 판사님을 속이기 위해서. 자,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호철 이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은 요거 한번 읽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네. 조작단들이 무슨 짓까지 서슴없이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성명 신호철 6906 이암앵냉댕. 네. 자, 서울특별시 응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주소 자, 나오고.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사실 확인서 해가지고 본인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 수원 컨벤션 센터에 위치한 경기도 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당시 경기도 상권진흥원 이용우 원장과 경기도 주식회사 김용 이사와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지금 이 재판에 사실이라고 하는 서류가 제출이 되었고 재판부는 인정을 지금 하느냐 한- 마느냐 이게 이제 항소심이니까. 항소심이니까. 예. 아니 이걸 인정 안 했죠. 네. 가짜니까.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아니, 1심에도 서류 지금 냈던 이게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가지고 아니 1심에서 이걸 위증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위증돼가지고 1심 판사님이 어이가 없어 한 거죠. 이거. 이게 1심에서 드러난 나왔고, 거라니까요. 예. 1심 판사님도 위증이라고 인정한 게 어이없었다. 그래서 맞아요. 뭐냐면 아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법 방해잖아요. 뭐냐면 판사를 속이기 위해서 사실 확인서를 쓴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분이 사실 확인서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여전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니 있는 여전히 거죠. 주장하지 않아요. 이제 주장 안 합니까? 예. 어, 아니니까 네, 아니. 네. 이용우가 이미 실토했다니까요. 같이 안 만났다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과는 같이 안 만났다. 김용우 같이 안 만났다. 예. 그날 만난 적 없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게 이제 캠프 관계자들이 와서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내가 한 거다. 다 그것까지는. 불었다니까요. 예. 다 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신문에 났던 것들이 지금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 안에 내용이 나와요. 이용우가 다 불었다고. 네. 그 이야기도 여기 텔레그램 방에 나와요. 자, 근데 얘들이 이제 뭐냐면 아까 그랬죠. 이 원래 조작할 때 어떻게 네. 조작하려고 그랬느냐. 아까 이제 구글 캘린더에는 이게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저쪽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자, 만들고 이용우 씨 잘 들으세요. 이거를 김용 캘린더에다가 조작할 수도 있었어요. 오. 내가 거기 갔다고. 근데 김용 거 안 하고 왜 당신한테 시켰는지 알아? 김용은 나중에 모른다고 발뺌하는 거야. 아. 에. 이 위증조차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그러길래 나는 한 거야. 아, 하려고 당신 갤린더를 바꾸라고 그런 거야. 아. 이용을 한 거고. 이용을 한 거야. 그렇게 또 나오는군. 그렇게 나오는 김용이 자기 갤린더를 바꾸고 나 이렇게 약속이 있었어. 라고 제출해서 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또 뭐냐면 자기 죄가 늘어나니까. 더 드러 형량이 더 늘어나겠군요. 선고량이 늘 선고가 그런데 늘어나니까요. 그거를 안 하고 이용우를 시키는 이유는 뭐야? 이용우한테 꼬리자기 할 수 있잖아. 나는 모르고 지가 그렇길래 나는 내가 그때 만났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몰랐어요. 이용우가 그때 만났다고 자기 갤린더 있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런가? 네.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속이려는데 그게 근데 다 거짓말인 게 여기에 다 나옵니다 또. 왜? 이 사람 아까 그때 그렇죠. 대왕 신수를 통해서 가는 것까지 네, 꾸몄다.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요. 이제 자 어디를 통해서 임해동 자택으로 귀화하고 이걸 스토리를 다 짭니다. 예, 예. 다 짜는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김용의 복장 예. 자, 이 복장을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그 정민용이 네. 그날 사파리를 입고 왔다. 라고 한 게 있었죠. 남색 사파리를 입고 왔다. 예, 예, 예. 그게 있었죠. 했는데 예. 이 남색 사파리에 대한 주장을 탄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기 파란색 사파리를 입고 계셨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기가 공소장 내용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를 꾸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날 증언하느냐. 양복 입고 왔다. 양복 입고 왔기 때문에 사파리 뭐 이런 거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때 복장을 복장까지도 양복으로. 양복으로 예.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복장까지 다 이게 신경 쓴 거예요. 네. 복장까지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증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재판에 있었잖아요. 온 사람이 그날 김용훈 사파리 안 입었어요. 그날 뭐냐면 양복을 입고 입었어요. 넥타이 입고 메고 양복 입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양복 입고 왔기 때문에 예. 김용훈 그때 사파리 같은 거 안 입었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것까지도 준비를 했고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신분 사안 있죠. 예. 초안을 보내드려요 해갖고 증인분들에게 확인 요망, 예. 증인 쓴 사람들한테 확인 요망, 신호철, 이용구한테 네, 네. 신분 사항은 검찰에서 알지 못하도록 주관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 입고 온 거 기억나세요? 그날 김용희 양복 입고 왔죠? 이러면은 양복 입고 왔던 거 기억나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아니까 그날 김용희 입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묻겠다. 네. 네. 해가지고 이 질문 응답지를 미리 재판에 앞서서 예. 증인들한테 다 줍니다. 연습해라 이거죠. 자, 이걸 누가 했냐? 박지민과 서은주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했는데 김용희 재판에서 딱 이럽니다. 박지민, 서은주 얼마나 착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이렇게 구속시켜가지고 범죄자들 말만 믿고 이거 구속시켜도 되겠습니까? 했던 게 김용희입니다. 그 구속하게 만든 게 당신 김용희야. 지금 범죄자들이라고 주장을 범죄가 하고 있어요. 당신이고 예. 당신 김용 당신이 이 사람들 또 구속시키게 만든 거야. 네. 내가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구속이 돼? 에?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김용희 이제 위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캠프 사람들이에요. 캠프 사람들인데 캠프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위증하는데 거기다가 들락날락거렸다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위장을 등록을 합니다. 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박지민이 자기 와이프랑 카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하는데 이게 또 다 나왔어요. 또 예. 증거로. 여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크크 변호사 사무실 직원됨. 아, 그러니까 프흐. 그러니까 이제 검찰들 공격에 나름 방탄복 입음. 아, 그러니까 이걸 변호사 사무실 직원 된 이유가 네. 검찰들 공격에 나름 방탄복을 입었다. 예. 근데 이 방탄복이 중국산 불량품이네. 예. 빵빵 다 뚫렸어. 그래가지고 총 맞고 죽었어. 이거 방탄복.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이랑 게임을 한다고 보는군요. 예. 검찰하고. 예. 자,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이거 서류를 받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태클 방지용 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다 일일이 100일화에 드러났어요. 100일화에 드러났는데 신호철 당시 센터장과 연락하였어요. 진술서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진술서 사실 확인서가 어떤 경위로 나오는지까지도 100일화에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이 오염된 것들이 다 지금 다 지금 기록으로 예, 남아 오염된 게 다 있는 지금 겁니까? 드러났습니다. 네. 예? 증인 조작, 증인 오염 이 맞습니다. 상황인데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금 않아서 시간이 벌써 12시를 네, 넘어갔습니다. 딱 정리를 해야 될 정리를 시간인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그 말씀만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 다 지워라, 텔레그램. 네. 지워라. 예, 뭐 지워라 이런 내용도 있고 예. 여기뿐만 아니라 이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검찰 가서 이렇게 물으면 너 직업이 뭐야? 김용은 언제 만났어? 예. 등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한 것들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세세히 코치를 하고 있다. 세세히 다. 아. 그러니까 예, 이용화의 업무 그 관계 그다음에 여기 김용과 함께 어떤 일을 하였나요? 참고인은 이용호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찰이 물어볼 말들을 이게 깨알같은 사전 질문지가 벌써 60 몇 개군요. 예, 100 더 되겠는데? 100개 넘습니다. 100개가 쭉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 검찰이 물어봐가지고 여기서 입맞출 거를 갖다가 미리 다 작성을 합니다. 예상 모의고사를 보고 들어갔군요. 예. 그래서 검찰 가면은 이렇게 말해라. 이래가지고 핸드폰 버린 이유까지 자기들이 핸드폰을 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그 버린 이유까지 너 핸드폰이 없어졌어. 아까 그 캘린더 얘들은 핸드폰. 그냥 핸드폰 버려라가 일상이에요. 저보고도 핸드폰 버려라 그랬는가지고 그렇죠. 버렸잖아요. 네. 그 바람에 만약에 제가 그때 핸드폰을 버린 바람에 중심 인물이 돼버렸고 맞아요. 이재명 대신 맞아요.
이재명이 나중에 이거는 대장동은 이재명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재명이 중심이 됐는데 그거를 중심을 저로 바꾼 게 뭐냐면 그 핸드폰 버린 것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용이 도망가라. 나는 형제들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한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뭐냐면 중심으로 몰아넣기 해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만약에 내가 도망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미 도망간 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드는 애들이 철저하게 하는 애들이 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이 확인된 놈이고 팩트입니다. 진짜 조작단들은 누구냐면 바로 민주당이고 저의 이미지를 갖다가 마치 검찰이 회유된 놈 이걸 만든 놈들 누구냐면 바로 이게 치밀한 공작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많이 안 해주니까 이제 뭐냐면 잠잠했다가 이제 다시 팍팍 튀어나온 거예요. 안 하네? 네. 안 하네? 언론이 이런 걸 안 다루네?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걸 만들었거나 비슷한 일로 네. 용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특검하자고 난리가 났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특검하자고 난리인데 뭐든지 잡히기만 해봤는데 이게 드러났어요.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용산에서 만약에 이렇게 조작적으로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려는 게 드러났으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의 뻔뻔함과 김용의 뻔뻔함 자기로 인해서 2명이 구속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을 또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저희가 뭐 오늘은 그 정말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 상황 김용 민정은 부원장이 보석이 되면서 지난 1심 판결에서 썼던 걸 하긴 하지만 이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게 술판도 아마도 추정컨대 이런 식의 시도들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너무 늦었지만 네. 진짜 이렇게 알게 돼서 자, 오늘은 뭐 다행스럽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거나 하는 시간은 그러게요. 거의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유동규 예. 씨가 이렇게 얘기를 네. 재판 중에 나온 자료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보니까 오늘 얘기로는 너무 시간이 짧았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모시고 요 팩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다시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 네. 댓글 하나 읽어드리면 이 정도인데 왜 김용을 보석을 시켜줬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5년형을 받았더라도 이제 2심 재판 중이잖아요. 네. 네네. 재판 중에서는 뭐냐면 6개월 이상 가둬둘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에 그러니까 총 이제 3, 6, 18, 180일에서 180일에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지금 160일 160일. 있었거든요. 아직 네. 이제 그러니까 20일 남은 시점에 이제 네. 뭐냐면 풀어준 거는 그냥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서 조건을 달해가지고 보석으로. 내보낸 거지 네. 판사님이 그냥 하신 거 아닙니다. 네. 자, 자,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예. 유동규 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무조건 저 사람은 뭐 잡아두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아니에요. 지금 네. 말씀 들으신 것처럼 보석은 그건 해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하는 아주 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맞습니다. 계신다고 우리가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 측이나 예. 이쪽에서도 지금 유동규 씨 주장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저희 뭐 저희도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반박할 거리가 있으시면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입장은 일단 유동규 씨 입장에서만 발송을 네, 네, 드린 네. 거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재판제를 이렇게 갖고 나와서 꼼꼼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몰랐던 이 조작을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었는지 요걸 일단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댄스 잘 팔려야 될 텐데. 아니요. 지금 이제 뭐 제 책은 네. 저는 뭐냐면 이거는 제 네. 기록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 책은 제 기록용이고 네. 그러니까 이 그 마리오네트가 네. 지금 이게 마리오네트가 얼마 전에 헨리 스컷이든가 이런 저기 언론인 네. 그 전 그 외국 외신 네. 기자가 뉴욕 타임스 기자가 그때 이제 뭐냐면 아시아 담당국 이제 그 지부장을 네, 하셨는데 네, 네. 그분도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그 마리오네트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 마리오네트가 될 수 있다. 마리오네트가 될 수 있고 네. 이게 저도 마리오네트였고 네. 여러분들도 마리오네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항상
뒤에 무슨 일이 달렸는지 네.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네. 판사님 판결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법에 있어야지 명백히 있어야 판단하시는데 거기에 유죄를 받았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유동규의 말만 듣고 한다. 요즘에 언론도 그런 것들이 프레임으로 가는데 네. 유동규가 말은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뒷받침되고 네. 그다음에 신빙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짓말을 했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거고요. 이재명이 거짓말한 거 다음 날 바로 들통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지만 진실은 오히려 힘이 더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원래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이게 이재명과 이재명 조직 그다음에 그 이재명 일당 지금 민주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을 거기다 달고 싶지 않아서요. 이재명 일당들이 지금 서슴없이 범죄 행각을 벌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자꾸 이야기하고요. 개 눈엔 똥밖에 안 보인다고. 진짜 그런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예,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